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 우리 염홍열 교수님은 정보보안 교수님이시고 저는 경제금융학과에 있습니다. 예, 저는 전공이 원래 박사는 정보시스템 박사입니다. 예, 정보시스템 박사인데 경제과에서 미래금융에 관련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선 보면 많은 걸 좀 참여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그리고 특히 블록체인을 공부한 거는 2013년도 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가 이쪽이 뜨니까 이쪽을 한번 공부해봐라 연구해봐라 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때 권혁준이는 비트코인 지금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 물어보실 텐데 그때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샀죠. 샀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여기 있지 않겠죠. 여기 제가 왜 오겠습니까? 물론 행동경제학이라고 했는데 뭐 이때까지 주식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삼상을 치면 무조건 판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좀 수익을 보고 그때는 그냥 다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약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그만큼 그때 당시는 토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였고 또 이제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DLT와 토큰 이코노미로 나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블록체인을 이제 중에서 DLT 분산원장 기술을 육성하던 때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전자주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서 나왔었죠.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큰 얘기를 옛날엔 토큰 얘기하면 정부에 계신 분들이 토 나오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교수님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토큰 얘기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는 STO와 RWA 아까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금융시대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자료를 옛날에 한번 STO가 그때 이제 어떤 정부였냐면 이제 초창기였는데 STO 했다가 STO 가이드라인이 나왔었죠. 제가 근데 요 행사가 그때 한 3년 전 행사였나? 이러려면 STO 하지 마세요. 금융위한테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플레이어들이 모두 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청산 및 결제에 대한 부분들을 예탁원을 끼고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하게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러려면 토크나이제이션이란 말 쓰지 마세요. 차라리 시큐리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증권화를 차라리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금융위도 그리고 또 금융당국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금융시대의 실물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텍스트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읽기에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조각 투자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왜 그럴까요? 바로 투명성 때문에 그렇죠. 이 투명성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바로 실물에 있던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RW 에셋을 가지고 실제로 토크나이즈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유저들이 이렇게 부분들이 바뀌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투명성이 여기서 트랜스퍼런시가 바로 증명이 됩니다. 자, STO 약간 개념이 지금 STO하고 그래서 제가 키사에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시키나 했는데 이 STO하고 RWA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오늘 좀 약간 딥하게 좀 갈까 생각합니다. 자,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해서 대표적인 효과는요 투명성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바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유동성. 자, 여러분 리퀴더티라고 그러죠. 유동성이 공급되면 그만큼 시장이 과열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사니까요. 코인이 대표적인 사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꺼내서
바로 투자할 수 있고 디시말 포인트 즉 0점 몇이라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제 블록체인 특구 부산 지역 특구의 저기 위원이었고 제가 평가를 하고 거기다 설계 이런 것을 맡았었는데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그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특구로 이제 시작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STO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세종텔레콤이 나왔던 부산역에서 내리시면 오른쪽에 스타벅스 있고요. 거기에 삼성생명 빌딩이 있어요. 그것을 실물 자산을 토크나이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 만에 완판되면 7분 만에 완판됐어요. 예. 완판되고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씩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이자율 계산하면 이자율보다 많이 나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무조건.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3% 이상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 그 빌딩을 팔게 되면 그 토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나눠줘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STO가 드디어 실시가 됐던 부분. 엄밀히 말해서 STO라고 얘기를 못하고 그때는 RWA 개념이 없었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RWA였던 거죠. 부동산이랑 실물 에셋을 가지고 그것을 토크나이즈합니다. 자, STO는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STO는 증권사가 개입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예탁원 KSD 소위 말해서 여러분 예탁원 아시죠? 어때요? 여러분 증권 사시면 갑자기 여름에 주권 명부하고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서류 받습니다. KSD. 자, 이게 뭐냐면 증권에 대한 거를 센트럴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권 명부 변화 또는 여러분의 수익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체인에 바로 토크나이즈 돼서 그 체인별로 바로 우리가 그 건물을 취득하거나 그런 건데 증권사들이 그것을 이제 담당하는 게 STO입니다. 솔직히 그때 제가 한 3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막 큰 소리 쳤는데 빨간색 글씨로 막 이러려면 하지 말라고. 그때 이유가 뭐냐면 온체인 그러니까 체인을 하나 메인넷을 갖고 있으면 솔직히 발행 및 유통을 증권사가 다 하고 싶었어요. 발행 및 유통. 지금 우리나라 현 전자증권법에서는 발행하고 유통이 나눠져 있죠. 발행하고 유통이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미래에셋이 만약에 메인넷을 하나 만들면 여기서 증권 발행하고 토큰 발행하고 STO 그리고 바로 유통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 하다못해 이겁니다. 미래에셋이 봤더니 방콕에 하얏트 호텔이 하나 나왔어요. 밸류가 괜찮아. 기대 수익률 되게 높아. 이거 사야겠는데? 자, 그러면 옛날에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 이거 사실 때 얼만큼 이자율 드릴 거고 수익률은 이럽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따져가지고 사람들이 했죠. 저희들은 사지 못했어요. 왜? 기관들 그들만의 리그였으니까. 근데 이것을 만약에 바로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메인넷에서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 그 토큰 발행을 우리가 바로 모바일로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얼마까지? 디시말 포인트 100원, 200원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STO를 꾸준히 추진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왔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좀 더 아직까지도 근데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들 한때 그 투자 금액을 10억 원에 한정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서울 시내 아파트도 이제 10억 원 다 넘습니다. 10억 갖고 토커나이제이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들 이 밸류를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STO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기 보시면 뭐 정의와 특징 자, 투자자 보호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안전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자산 기반으로 토큰 자,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 바로 그 기업에 있는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위변조가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바로 소액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디스트리뷰티드 레저 테크놀로지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살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의 분산 기능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준수와 KYC, AML 절차도 블록체인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어요. 심지어 KB증권은 자기네들이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다가 갑자기 가이드라인 나와서 다 걷어냈어요. 몇백 했다가.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자기네들 메인넷을 갖고 싶었어요. 왜?
토큰 막 발행할 수 있죠. 그죠? 자산 물건 나오면 바로 잡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이제 우리가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었어. 그때 이제 증권사들 다 왔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솔직히 하고 싶죠.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나왔더니 이렇게 하려면 할 필요 없겠네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증권사들은 지금 구제 당국이 어떻게 이제 법이 바뀔 건가 이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듣고 있었던 바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 즉 STO입니다. 자, 증권회사 위주로 갈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토크나 부동산 자산 여러 가지 블록체인 거래소 하다못해요 주식을 토큰을 거래소에서 유통할 건데 그러면 업비트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나요? 아,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어느 일부에 대해서 판매 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STO는요 한마디로 기업이라든지 주식을 발행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이 STO가 나와서는 이제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면 옛날에는 STO를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에서 이걸 생각했었는데 요즘 어디서 생각하냐면 자본시장법에 들어가요. 이제는 왜 전자증권법 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물 주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음을 볼까요? 드디어 리얼월드 에셋이죠. 예, 소유권을 분할하는 거죠. 소유권을 먼저 실물 자산을 잡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STO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긴 증권사가 금융의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발행을 하는군요. 대신 플랫폼을 바로 메인넷 기준으로 움직이게 되겠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분명히 가이드라인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한 개의 메인넷에다가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메인넷 하나에다가 토큰 발행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떡합니까? 투자가들이 그 메인넷만 믿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데이터는 미러링 방식으로 KSD가 주권 명부를 갖고 있듯이 같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토큰으로 만약에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표님 말씀하신 청산맥 결제가 T+2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팔면 이틀 뒤에 현금 찾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하게 되는 거죠. 바로 토큰. 여러분 업비트에서 주식 토큰 살 때 현금할 때 바로 토큰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간차가 없어지니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겠죠. 그죠? 계속. 유동성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핀테크 개론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자, 내가 교수님이 선창할게 니네들이 후창해.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선창을 금융은 그러면 학생들이 후창합니다. 폰지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사실 폰지거든요. 이게 돌려막기예요. 근데 이제 법안의 테두리에서 어느 누가 그것을 머무르고 있으면 돈은 머무르고 있는 자가 돈을 법니다. 단 2초라도. 예. 근데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바로 변환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 투자까지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소액으로 분할되고 전부 다 투자할 수 있어서 조각 투자가 되는데요. 이게 가장 이슈가 뭐냐면 바로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자,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이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삼자회담. 여러분 왜 외국인이 저희 나라 주식 사시는지 아닙니까? 미친 듯이 사죠 요즘. 또 한국 사람들 또 갑자기 영끌해가지고 부동산 이제 못 사니까 어떡합니까? 다 거기다 집어넣죠.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주식 살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래가 밝아서? 아니에요. 원화가 가치가 하락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별로 못 사던 거 엄청 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에 학회를 갔다 왔는데 맥모닝 아시죠? 맥모닝. 이렇게 그 해시 브라운 나오고 그리고 비스켓에다가 소세지 나오는 거. 자, 저희 나라에서 6천 원, 7천 원이면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케찹 더 주세요. 막 그러면서 케찹 항상 조금 줘요. 근데 제가 맨하탄에서 아니면 보스턴에서 맥모닝 먹었더니 정확히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줬습니다. 예. 미국은요. 이미 샐러리가 그 물가에 따라서 올랐어요. 제 친구가 부지점장인데 시티즌뱅크라고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은행의 부지점장인데
너 얼마 받니? 그랬더니 60만 불 번대요. 1년에. 예, 60만 불. 다 웨이지 올려. 우리나라만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착각 속이에요. 미래가 밝을 거라고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폭락하면 옛날에 IMF 때 나라 망한다는 소리 있었는데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오르니까 다 우리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화가 폭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이라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특히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동산 사잖아요. 저희 나라 부동산. 자, 근데 자, 옛날에 별그대의 천송이 야상이 있었는데 그 2천만 원짜리 야상이거든요. 그 천송이라고 모르세요? 그 별그대의 천송이 그 배우 누구죠? 전지현이 딱 입고 한 그 야상이 2천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거 살려고 난리쳤는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외환거래법에 걸리고 그리고 공인인증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치기 했어요. 전부 다.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외국인들도 투자할 수 있죠. 하다못해 기업도. 그냥 바로 베이징에서 스마트폰 열고 보니까 테헤란로에 빌딩 하나 나왔어. 같이 사자. 소유 지분은 블록체인에 다 남으니까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계약서도 필요 없어.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유동성이 공급되면 시장은 되게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점은 투자 접근성이에요. 바로 모바일 열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바로 블록체인, 온체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 믿고 트러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쉽게 투자하고 P2P 거래. 그러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처럼 24시간 돌아갈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거래 비용의 절감과 투명성 또한 강화되게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게 전체 시간 포함인가요? 교수님? 아, 그런가요? 이제 빨리 끝내야겠군요. 자, 그래서 STO는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요. 실물 자산 위주로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거는 증권사, 이거는 저거 아세요? 부티크라고 아세요? 소규모 투자? 아니면 저거 사모펀드를 가능케 해요. RWA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차려가지고 사모펀드 이걸로 전부 다 할 거야. 대신 각 실물 자산에 따라서 메인넷이 다 따로 있어야 돼서 사는 사람들이 이 메인넷을 따로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메인넷은 우리 자산은요 이 메인넷 써요. 그러면 이 메인넷에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RWA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STO는 한 메인넷을 이제 연합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서 발행하는 거, 그럼 그 메인넷을 그냥 바로 살 수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면 뭐 규제 동향은 뭐 항상 우리나라 규제 중점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RWA는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샌드박스를 좀 이용해 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계 변하겠죠. 효율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바로 디파이가 등장할 거예요. 바로 토큰을 위한 자 옛날엔 토큰 가지고 비트코인 갖고 파생 상품 만들었죠.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리얼 월드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 거예요. 예. 바로 거기서 나오는 뭘요? 제가 어느 지방 정부에 갔더니 교수님 저 맨날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만들겠대요. 뭘로? 바로 지방채를 패깅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 근데 가능하긴 해요.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전망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긴 할 건데요. 자,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논문 쓰고 있고 리서치하고 있는데 자, 저희 나라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아까 전에 다른 나라에선 페소로 안 바꾸고 USDT로 쓴다고 하죠. 이게 뭐냐면 경제학 용어로 달러리제이션이에요. 다른 나라의 화폐가 자국 화폐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왜? 자, 그럼 USDT가 상호 호환성에서 우리가 USDT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만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USDT 갖겠어요? 아니면 코리안 원에 패깅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 갖겠어요?
USDT 같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3프로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나오게 되면 상호 호환성으로 USDT 사람들 지갑에 월렛에 있는 거 인정해 줘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KRW 스테이블 코인 갖고 있는 것처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USDT 가지려고 하지. 자, 그러면 이제 달러리제이션이에요. 갑자기 돈 내려고 했더니 안 받아. USDT 줘. 그걸로 받아줄게. 이렇게 되면 자국 화폐의 통화 주권도 망가지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나라에서 만들려면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외국인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사서 투자해. 이렇게 되면 저희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 자산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동돼요. 제가 이제 그걸 안 갖고 왔어요. 그거를 일부러 갖고 오게 되면 또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다가 한번 언론에서 막 뭐 이래가지고 제가 좀 그랬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그 서비스 모델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USDT가 전체 로마의 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하며 투자 패러다임 또한 바꿀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RWA를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한다. 어떠한 부분 저는 솔직히 재개발할 때 RWA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재개발. 자, 원장이 다 남죠? 전부 다 소유 지분 다 남죠? 시행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시행사가. 그래서 딱지라는 것도 없어질 거고 지분 투자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즘 지금 서비스 모델로 계속 논문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새로운 금융혁신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앞을 보시고 앞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하게 되면 부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